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LG화학에서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고 덕분에 주가가 아주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회사들도 지금 다 네, 분위기가 좋죠. 밸류체인도 전부 다 좋은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환호했던 이유를 이게 저희가 한 달 전 정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LG화학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그 IR 입고 난 다음에 참석했던 애널리스트 모든 대부분 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전지 부분 약간 톤다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HS 코드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코드를 살펴봐도 그렇게 막 크게 성장했다라고 느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화학 발표되기 전에 이노베이션이나 SDI도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와 대박 좋다라고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LG 화학은 이번에 2020년 2분기에 기초 소재도 상당히 좋았고 전지 부분도 미들 싱글까지 이익률이 올라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환호할 만한 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가장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이 높은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이랑 전방 시장 수요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났고 이에 때문에 ABS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또 특히 라텍스 같은 거 일부 코로나 수혜 제품들이 판매가 확대되면서 기초 소재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에도 2분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분기 수준의 스프레드는 3분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국가별로 지금 락다운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낮은 원가가 투입이 되는데 수요가 상당히 견조해서 제품 가격 하락 대비 원재료가 하락이 커서 상대적으로 스프레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학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2분기 수준의 이익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지 부분인데 전지 부분의 2분기 매출액은 약 2.8조 원, 영업이익은 약 1,500억 정도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익률은 이제 5.5%까지 높아졌는데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판매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소형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자동차 전지가 이제 전사 전체 실적을 견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좀 증가를 했고 그동안 말썽을 부렸던 폴란드 공장의 수율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성 개선도 되고 고정비 효과도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될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의미 있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3분기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폭스바겐 ID3 판매가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전지 부분 매출 및 손익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3분기 전지 전체로 보면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모델 출시와 원통형 전지를 채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IT 기기 판매가 2분기 대비 3분기 확대되면서 3분기 매출은 2분기 대비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부터 장중에 LG화학 주가가 상승폭을 확대했고 오늘도 이런 좀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게 되면 전지 부분의 그런 판매량 가이던스를 한 10에서 15% 정도 낮게 제시를 했는데 하반기는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연간 매출액은 약 13조 원, 손익 측면에서는 2분기 흑자 기조 유지를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는 2분기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 라고
제시를 했던 걸 보면 이게 1분기는 적자가 났고 2분기가 5.5%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반기에는 하이싱글 정도까지 이익률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계산을 해본다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환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형전지나 ESS 관련해서도 뭐 견조하게 이익이 늘어날 것 같은 뭐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LCD 편광판 사업을 매각하면서 이런 저수익 사업들 이렇게 좀 잘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이익률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LG화학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관심을 갖던 회사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뿜어가지고 참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었습니다. LG화학이 잘 되니까 같은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다 관심을 다시 갖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엄청 강했던 종목들이 관련 장비, 기자재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역시 큰형님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뭐 각각에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좀 잘 돼야 관련 분야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나 매기느냐가 이제 결국엔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이제 차기 반도체를 이을 제2의 그런 주요 제품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또 좀 잘 돼서 좀 전체 이런 또 시장도 좀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이시티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잘 나는 기업들 중 네, 그래서 조이시티 이후로 최근 약 일주일 사이 동안 실적이 나온 기업 중에 괜찮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간 기업도 있고 또 주가가 아직은 그렇게 의미 있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크를 해주셨다가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W 게임즈입니다. W 게임즈는 이제 카지노 관련된 그 게임. 사업, 그 카지노 게임 관련된 사업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2분기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888억 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5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1,8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이라는 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약간 불어대면서 최근에 주가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본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나스닥 상장, 자회사 나스닥 상장이 다시 이제 잘 흘러간다면은 이 회사 본업에 더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회사였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코로나 수혜주. 네, 거기다가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고 이런 거 많이 치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나이 든 분들이 더 사용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코로나에 더 민감하니까 집 밖이라 많이 안 나가시고 집에서 우리로 치면은 네. 이런 걸 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달러까지 비싸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면 사실 이게 이제 올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W게임즈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와 반대로 사실 요즘엔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업종인 HSD 엔진이라고 하는 선박용에 들어가는 엔진을 파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번 실적은 잘 나왔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34%,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는 약 7% 정도 증가한 2,309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수주한 선박들의 이제 엔진이 많이 이제 조금씩 공급을 하면서 늘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조선 3사들의 수주 활동이 올해는 조금 이제 슬로우하다 보니까 수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갖고 있는 수주 물량에 따라서 이런 좋은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NIST. 저희가 저번에 한번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철강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NIST는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잘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은 YOY 28%, QOQ 15% 증가한 50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QOQ로 106%, YOY로는 34% 증가한 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이 10%가 넘어가는데요. 요새 철강업종에서 이익률이 10% 이상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업종과는 상관없이 회사 자체로는 좋아서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도 아직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메디아나는 환자 감시 장치, 이제 뭐 맥박 같은 거 얼마나 띠띠띠띠 나오는지 진짜 그런 거 나오는 환자 감시 장치를 하는 회사인데 매출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QOQ로 73%, YOY로 76% 증가한 236억 원, 영업이익도 QOQ로 104%, YOY로 148% 증가한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게 통상적인 매출액은 100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200억 원이 넘은 것을 보아하니 이번이 하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 정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의 어떤 실적 트렌드를 깨는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일시적일지 아니면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회사 규모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성장이 나와서 좀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세아, 종이 기업인데 사실 저는 종이를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았었는데 여기 잘 나왔더라고요. 매출은 YOY로 약 8% 정도, 7.8% 정도 증가한 473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 개선폭이 큽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 전분기 대비로는 31% 증가한 7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은 2002년도 이후로 분기 기준의 최대 실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아직 주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실적이. 그리고 세아 같은 경우는 그 연간 실적이라 연간 그 연환산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보고 한 3분기 정도까지 트렌드 확인을 하면은 여기는 업종과 상관없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세아를 보고 종이 업종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온 기업이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매출은 QOQ로 32%, YOY로는 3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전년 동기 모두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사실은 하반기에도 이 흑자 기조가 이어질지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하츠입니다. 하츠는 이제 주방용 가전제품 같은 거 이제 파는 회사인데 매출은 QOQ로는 17%, YOY로는 9% 증가한 297억 원, 영업이익은 QOQ로 64%, YOY로는 156% 증가한 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YOY 증가폭이 커 보이지만 금액상으로는 약 1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부진을 했는데 2020년 들어와서 1분기와 2분기 모두 이익 규모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종의 문제일지 기업이 잘해야 한다는 걸지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자재와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요새 사실 그런 건설 업종을 그렇죠. 보거나 하면은 사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 실적이
2019년 상반기 14억 원, 2018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3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누적으로 27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럼 회사 자체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츠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액은 이제 분기별로 200억 원대 후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1분기와 2분기에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뭐 회사에서 이제 판관비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 믹스가 개선되었다거나 뭐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확인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한샘이나 리바트 같은 회사들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사 가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정부에서 이사를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못 가는 김에 그럼 5년 더 살면은 인테리어 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츠가 하는 게 이제 그 덕트, 그 주방 후드, 예.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요즘엔 공기청정 이쪽까지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았나. 그쪽 분야 자체가 좀 호황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LG전자에서 신가전을 내면서 이제 신가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거 관련된 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녹십자 MS인데 녹십자 랩셀에 이어서 녹십자 MS도 오랜 그런 적자 구조를 탈피하고 2020년 들어서 2분기 연속 흑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4%, YOY 16% 증가한 28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는 최대 이익이고요. 매출도 거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이런 흑자 그 기조가 이어진다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다면 좀 확인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엄청 많이 간 심택. 네. 심택 요거는 주가가 많이 갔는데 이제 보통 주가가 PBR 히스토리 밴드를 상단을 돌파한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도 소개를 따로 안 시켜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 가이던스를 상향해 버렸어요. 그 가이던스 상향했던 이유도 그 공시 내용에다가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줬는데 그거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측에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한 배경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상반기 실적이 연초 전망치 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55%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전방 시장의 비대면 수요 강세 지속과 모바일 관련 제품의 점진적 회복세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영업이익이 51%나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주는 바람에 덕분에 또 이게 그 다음 날이었나요? 이게 바로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같은 이제 패키징 업종인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해성DS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이제 좋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행히 또 잘 주가가 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숫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3,218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YOY로는 흑자 전환했고 QOQ로는 126% 증가한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영업이익이 5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 수치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좋은 실적을 기록한 회사 중 하나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죠. 매출은 거의 또이또이였어요. QOQ로는 조금 빠진 그리고 YOY로는 0.07% 증가한 3조 9,255억 원이었는데 이익 개선폭이 큽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는 좀 빠졌지만 YOY로는 68% 증가한 9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요새 조선업종은
혜성 팀장님도 뭐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뭐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좀 이제 걱정거리가 많긴 한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주 파먹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받아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슬롯을 연초에 얼만큼 매출을 할지를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큰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와서 공장을 못 돌리거나 뭐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매출액은 원래 계획한 대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수주가 대신에 점점 줄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수주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이후 내년이나 내후년 후에 이제 파먹을 수주를 채우는 게 중요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는 아마도 대부분이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1등 회사라서 그리고 플랜트 익스포저가 이제 없거든요. 한 개 있나?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죠. 들고 있는 그 드릴십들 다 손상 처리하고 수주까지 잘 안 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그만큼 갔는데 아까 HSD 엔진도 그렇고 조선업은 일단은 수주가 좀 늘어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지금같이 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쪽에 특히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매출은 매출 규모는 뭐 거의 변동이 없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조 5,020억 원을 기록을 했으나 영업이익은 QOQ로 6.7%, YOY로 4% 증가한 3,0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 건설 업종이잖아요. 이게 반반이 있어요. 그 여천 NCC도 네네. 네, 실적이 잡히고 이제 건설사도 잡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중에선 이익이 꾸준히 잘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참 잘 안 가는 그게 제 느낌에는 건설하고 화학이 약간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화학 건설 중에서 플랜트 쪽은 화학이 돈을 많이 벌고 더 이상 돈 벌기 힘들 때 그걸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하니까 화학이 힘들어질 때 건설이 좋아지고 건설이 힘들어질 때 화학이 좋아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데 지금은 LG화학이 압도적인 이제는 다 뚫고 대장주가 돼버렸지만 한참 2차전지 뭐 살지 작년이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LG화학이 힘을 못 받았던 이유가 LG화학은 배터리도 크지만 화학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살 사람들은 SDI를 사러 가는 거고 이게 화학이 해봐야 이게 될라나 이게 발목 잡고 있네라고 하지만 뚫고 가버리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대림도 사실 둘 다 거의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또 대림산업은 이벤트가 있죠. 대주주가 KCGI가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는 요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라도 회사를 좀 더 정상화시켜서 빼먹는 것도 좀 덜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LG화학만큼은 아니겠지만 한번 뚫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익도 15년도부터 15년 영업이익 기준 2,700억, 16년도에 4,100억 원, 17년도에 5,400억, 18년도에 8,400억, 19년도에 1.1조 원. 올해도 지금 상반기 누적으로만 벌써 6천억 했는데 퍼 기준으로 보면 3.9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이익은 계속 올라오는데 주가는 반대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제 말씀 주신 것처럼 턴을 할지는.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대림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권 분쟁이 트리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3호라고 이제 자회사 중에 건설하는 회사도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학과 건설 빼고 나머지 자회사들 다 매각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림 오토바이, 그 시티백을 만드는 대림 오토바이도 AJ에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이를 하는 대림 CNS. 네, 대림 CNS도 매각을 했고 이렇게 메인이 되지 않는 회사들을 매각하면서 또 그러면 사는 회사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사는 회사들도 있는데
라텍스 하는 회사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분명히 영업이익률 개선도 꾸준히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게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있고 한국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제는 샤오미를 총판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진 않았었는데 매출은 2분기에 QOQ로는 74%, YOY로는 84%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898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QOQ, YOY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근데 사실 그 영업이익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2분기 실적만 보고 아우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800억 원대는 넘어야 이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00억 후반 정도 넘어야 이익이 좀 나고 그 밑에 어떤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땐 적자가 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BEP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샤오미 제품이 잘 팔렸나 봐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샤오미를 잘 팔아서 2분기 때 잘 냈는데 이제 과연 하반기 때는 얼마나 또 잘 팔 수 있을지 한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은 옛날 한국타이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양아치 같은 게 굳이 한국타이어를 한국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소송도 당했어요. 그 우리 회사 이름인데 왜 그걸 하냐 소송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름도 헷갈리게 그 전에 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뭐 하이테크 회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또. 네, 저도 이거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동양물산, 이제 농기구, 네,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동양물산도 이번에 엄청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QOQ로는 6.4%, YOY로는 24% 증가한 1,849억 원, 영업이익은 QOQ로 98%, YOY로 126% 증가한 1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상반기가 아니라 2분기 규모만 봐도 2019년, 2018년, 2017년 연간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잘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 코로나 수혜를 좀 있다고 받은 들었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동양물산 하면은 사업부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코스 쪽에 필터 뭐 그런 쪽인데 그거에 따박따박 하는 쪽이고 트랙터를 하는 회사잖아요. 우리는 이제 트랙터 하면 전원일기에서 이제 뒤에 뭐 소 달고 뭐 달고 이렇게 하는 농촌에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1층 주택에 살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우리가 주말 농장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고추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학교 운동장만 한 데다가 주말 농장을 하는 거죠. 그걸 합입하모라고 하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가 막 쇼티지 났잖아요. 그리고 캠핑카가 쇼티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트랙터가 쇼티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캠핑 같은 걸로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5개 정도가 있는데 동양물산, 국제, 그 다음에 한 개가 대동공업, 아세아, LS, 엠트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양물산이 이제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그 전에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게 밥캣이 원래 밥캣의 메인은 트랙터는 아니고 밥캣은 로더라고 우리 그 도로 같은 거 덮을 때 아스팔트로 밀어주는 차 그거랑 이제 작은 굴삭기 요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근데 밥캣이 이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애널리스트 컨콜을 들어보면은 그런 장비 건설 장비 쪽이 아니라 얘들도 이제 밥캣이란 브랜드가 워낙 강하니까 이거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이 밥캣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것도 하자. 그래서 그 잔디깎기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
그다음에 트랙터 쪽도 작년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미니 트랙터, 뭐 컴팩트 트랙터 이런 그 농사 짓는 용이 아니라 재미로 굴리는 이쪽이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컨코어에서도 우리가 요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난 거는 건설기계 쪽보다는 이쪽이 초대박이 났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나머지 그 트랙터 회사들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도 워낙 사이즈가 작은 회사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반 의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초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게 2분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3분기도 꾸준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든지 뭐 생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는데, 우리랑 경쟁이 되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트랙터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MS를 확 늘려놓으면은 꾸준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대동공업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나요? 네,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매출이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재무제표는 연결로 나오는데 잠정공시로는 별도만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로는 어떻게 실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의 영업이익 모두 QOQ YY 좀 감소한. 감소했네요. 네. 역시 알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쪽도 그런 변동이 있다. 그래서 바켓 같은 경우도 여기를 되게 중요시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뷰웍스. 뷰웍스라는 이제 회사인데 매출이 QOQ로 20% 정도, YOY로도 한 23% 정도 증가한 43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QOQ로 12%, YOY로 40% 정도 증가한 90억 원이 나왔습니다. 2020년 상반기 흐름이 아주 좋아요. 2020 상반기 누적 17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최근 최근 기준으로 봐도 역대 상반기 흐름을 봐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어서 이 하반기에도 이 정도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상사 일의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일변동 폭이 좀 다소 커요. 다소 커서 이런 실적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일변동폭이 크지만 또 이러한 기본적인 체력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와 관련된 그런 영상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뷰웍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16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는 이익이 좀 꾸준히 올라오다가 17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익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년 1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좀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가 만약에 상반기 정도만 잘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다시 16년도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 창사일의 최대 실적은 이제 상장일의 최고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회사는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매출은 QOQ로는 15% 빠졌지만 YOY로는 195% 증가한 440억 원, 영업이익은 YOY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 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맥스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송용 장비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상장 초기에는 이제 뭐 삼성의 평택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또 삼성에서 투자가 슬로우하고 또 실적이 좀 슬로우하면서 이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도 같이 좀 슬로우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2019년 하반기, 이제 2019년 4분기부터 다시 좋은 그런 상승 트렌드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 2018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19년 4분기부터 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에서 평택에 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쏘이고 몰리고 있는데 이 회사도 같이 좀 묶일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팹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은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다시 그 주가 측면에서도 과거에 좋았던 흐름을 한 번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제가 대동공업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YOY로 확 줄어서 나오는데 이게 작년 2분기에 이례적으로 앙골라에 트랙터를 많이 들어간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1분기에 11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가 226억, 3분기 75억인데 QOQ로는 1분기 때 163억을 했고 2분기에 180억을 했으니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일회성적인 거를 회사 내용을 모르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이 회사의 리스크는 저번 주에 이 회사가 인텔하고 같이 뭐 자율주행 어쩌고 자율주행 트랙터 테마를 타서 수급이 오르면서 그때 이제 확 몰렸던 그 물량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 주가 빠진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온 회사,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덜 나온 회사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형주 중에 핫한 건 누가 뭐래도 LG화학이죠. LG화학 실적 발표하고 난 뒤는 딴 주식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쪽 관련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까먹었지만 그 전주에 발표했던 것 중에 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현대차였죠. 현대차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일단은 흑자가 나왔고 컨센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100% 이상씩 더 나와가지고 다들 입이 쩍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는 일단은 흑자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요. 지금 글로벌 대형 자동차 회사들 중에 흑자 난 회사가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또 테슬라가 차를 잘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 판매를 더했을 때 이제 플러스가 된 거고 뭐 차만 팔아서는 플러스 난 게 현대차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죠. 보면은 이 현대차가 발표를 하면서 왜 어떤 시기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줬어요. 물량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빠진 게 8,600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많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더 빠져야 될 것들이 덜 빠졌는데 이게 한마디로 비싼 차를 사줬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 그 다음에 소렌토는 기아차긴 하지만 같이 묶어서 보면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량 감소에서 빠지는 것에서 많은 부분을 메꿔주면서 흑자가 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믹스 개선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3분기가 됐다고 해서 뭐 GV80을 싫어하진 않잖아요. 근데 2분기 때 이제 망가진 부분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네시스가 내수가 95% 성장, 해외에 125% 성장,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제네시스가 사실 국내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다음 많이 팔린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이 더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월 판매량을 알려주거든요. 7월달 판매량을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특히 좋은 게 미국에서의 그 마케팅비가 되게 낮아졌어요. 우리도 차를 살 때 예를 들면 산타페를 사러 갔는데 뭐 12월이 다 돼가면은 2020년 차는 뭐 300만 원 할인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를 들면 인기가 없는 차를 사러 가면은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빨간 색깔은 인기가 없으니까 차를 사러 가면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현대차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아도 사실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우리도 국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딜러들한테 뺏어내고 하면은 300만 원씩 할인을 받는데 그럼 차값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의 마케팅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차,
예를 들면 지금 볼보 같은 차들이 그렇죠. 줄 서서 사고 안 깎아준다고 해도 와서 막 줄 서서 사고. 근데 현대차도 제네시스 같은 차량이나 펠리세이드 같은 차량은 이제 다들 줄 서서 와서 사잖아요. 깎아주세요 안 해도. 이런 차들이 많아질수록 10%만 안 깎아줘도 이익률 개선이 10%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신차들이 나왔지만 하반기에 제네시스 G70, 이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고, 상반기에 가장 히트쳤던 GV80의 소형 버전인 GV7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지도 다음 세대가 나오고,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스토닉 페이스리프트 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GV80하고 GV70하고 G70도 당연히 아까 단가가 높고 고급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건데, 카니발이 되게 영향력이 큰 차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카니발 하면 그 뭐 타다에서나 쓰고 많이 안 쓰는 차 같지만 2019년 국산차 판매 순위에서 19년에 5등이 카니발이었어요. 1등이 그랜저 10만 대, 소나타 2등 10만 대, 포터 9만 8천 대, 산타페 8만 6천 대, 다음에 카니발이 6만 3천 대였습니다. 아반떼가 6등인데 6만 2천 대고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엄청 볼륨 차량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카니발은 차가 커요, 일단. 그러면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시트도 7인승, 9인승, 11인승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볼륨 차량인데 이런 뭔가 부품도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가격도 단가가 제법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제네시스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ASP가 올라갈 게 뻔하죠. 그리고 7월 달에서도 실제 국내 판매에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 그 다음 100% 이상 나온 차량이 아반떼가 있고요. 아반떼는 이제 그전 아반떼가 삼각대에 워낙 못생겼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반떼, 그 다음에 그랜저, 그 다음에 넥소 같은 경우는 98%니까 거의 더블이 됐는데, 뭐 넥소는 이제 판매량이 700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G80 같은 경우는 6,500대를 팔았는데 YOY로 276%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판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 전체도 YOY로 168%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대차의 이런 실적 개선은 제네시스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기아차는 이제 산타페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차들, SUV 판매량 있는 게 더 큰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 그래서 이런 영향을 확실하게 미친 게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도 올렸지만 만도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적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만도에서도 이제 컨콜을 하면서 2분기가 이제 일회성, 사람 자를 때 인원이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부터는 개선될 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만도가 에이다스 같은 거, 그러니까 차량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 같이 고급 차량이 들어가면은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개선이 되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적자가 나온 날 바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반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그런 거고, 저희가 지금 요즘 실적 시즌이라 가지고 컨콜 듣는다고 너무 바빠서 그런데 가죽 시트 하는 회사들이 이제 3개가 있죠. 조강피혁, 삼양통상, 유니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니캠을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릴 건데, 거기도 보시면은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가죽, 천연 가죽이라는 건 이제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니까 되게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았던 거에 비해서 반대로 엄청 안 좋았던 회사가 있어요. 물론 엄청 안 좋은 회사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보면 안 되는 회사가 있고, 이건 안 좋지만 좀 보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성화학이거든요. 효성화학이 2분기가 실적이 한 박살이 났어요. 저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큰 회사인데. 그리고 퓨어케미칼인데, 사실 퓨어케미칼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잘 나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박살이 났죠. 이게 또 저희 예전에 몇 달 전인가요? 이게 한 6, 7개월 된 것 같긴 한데, 네. 다녀왔을 때도 그때 코로나 수혜도 좀 일부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2분기 이렇게 실적 나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왜 봐야 되냐면은 효성화학은 화학 자체가 처음에 공부를 좀 안 하면 이해가 힘들지만 이것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롯데케미칼처럼 종합화학회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PP를 만들고 그 다음에 TPA를 만드는데 TPA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나일론 필름, PET, NF3가스, NF3가스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이런데 이 중에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PP예요. PP를 베트남에 지금 캐파의 2배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박살난 거는 첫째로는 증설하느라 돈은 들어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적자폭이 더 커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LPG 우리 유가가 다 빠지면서 이제 정유화학 업체들이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얘들이 이제 원재료로 LPG를 쓰는데 LPG 가격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원래라면 훨씬 더 싼 LPG를 써야 됐었는데 이쯤 되면 바닥이겠지 하고 샀던 LPG가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면서 2분기에 그 LPG를 소모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PP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NCC에서 생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ECC에서 생산하는 방식, 이렇게 LPG로 순수하게 PP만 만들어내는 PDH라는 방식이 있는데 효성은 PDH라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ECC 회사들이 다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정유화학 회사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서 PP 생산량이 같이 줄어든에 비해서 PDH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PP만 생산하니까 영향이 덜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생산량이 지금의 더블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캐파가 2배가 되는데 이거를 쌩쌩 돌리면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PP 가격과 LPG 가격의 스프레드가 내년에 공장을 다 짓고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를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걸 저는 100% 예측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선물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짝만 맞추면은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봤을 때 캐파가 2배로 늘려놓은 것들이 내년에 분명히 내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정유화학 업종을 되게 재미있게 보는 게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갈려요. 이게 섹터마다 물론 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섹터니까 그런 게 더 보일 것 같은데 조선은 지금 애널리스트지만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지금 사야 됩니다라는 분들이 있고 지금이 엄청 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가 있어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면 IT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정유화학은 제가 보기에 엄청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이유가 이제 섹터가 크고 시총도 큰데 정유라는 섹터가 예전에는 뭐 S오일이 왕이었죠. 배당의 왕이었고 누가 S오일에 말에 토를 달 수 있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정유가 엄청 망가지면서 정유랑 화학이 보통 같이 묶여 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뷰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효성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캐파가 엄청 늘어났는데 회사가 더블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화학이라서 재미없다고 보지 더블이 될 수 있다 하는 방면에 셀은 뭐 당연히 안 나오지만 홀드 의견도 나오고요. 홀드 의견 내면서 이걸 지금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건 아니다. 더 봐야 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또 반대로 또 이것도 효성이죠. 효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섬유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얘도 박살이 났어요. 근데 어떤 의견은 이거를 박살이 났지만 일회성이고 얘는 그냥 단순히 화학주가 아니라 효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탄소를 가지고 수소와 연결되는 훨씬 더 좋은 회사로 봐야 된다 해서 엄청 세게 코를 부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테마 묻어가지고 퓨어하지 않은 회사가 돼버렸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널리스트들끼리 이제 리포트를 가지고 한판 크게 붙은 섹터. 그래서 보면서 뭐 결국에 정답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그렇죠. 줄 텐데 어찌되었든 그런 것도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저는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효성화학이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좋은 방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입을 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차입을 해서 이제 거의 더블업으로 이제 네. 승부를 건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승부를 본다고 하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PP랑 LPG 가격의 스프레드가 확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이 그룹이 큰일 나는 거죠. 효성그룹이 네.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국사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2분기에 별로 좋지 않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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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